하기 전에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인텔에서 닉네임을 알코코드라는 닉네임 쓰고 이런 박민근입니다.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를 다 하고 있고요. 2003년부터 경력을 시작해서 액토즈에서 라제스카라는 망한 MMO를 만들었고요. 2003년도에 NC에서 2005년도에 NC가 지금 판교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대치동에 있을 시절이에요. NC에서 플레이 NC라고 빌링 서버를 만들면서 리지2 빌링 서버하고 길드워 빌링 서버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반다이 남코 자회사인 엔델 잉크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드래곤볼 온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일본계 회사예요, 저기는. 드래곤볼 온라인 자체는 회사는 한국에서 개발했지만 반다이 남코 자회사여서 기획자, 대표, 프로그래머 제외하고는 아트까지 전부 다 일본인이었어요. 프로그래머만 한국인이었죠. 그 후에는 이제 드래곤볼 온라인을 아시는 분들은, 자, 여기 드래곤볼 온라인 한번 해보신 분? 예, 손 드시면 다 아재예요. 옛날 게임이거든요. 2006년, 10년 전 게임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은 나이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 여기 옆에 있는 네오이즈 게임즈.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이죠. 판교랑 있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야구의 신, MMORPG를 개발하다가 접히고 야구의 신이라는 게임을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쿠키소프트라는 신생 스타트업에 가서 에스포하고 윙도를 개발했습니다. 그 후에 NHN 넥스트에서 게임 전공 교수를 했고, 그 후에 시프트업, 여러분들 아시는 데스티니 차일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티니 차일드가 여기서 이 중에서 가장 대박이 났죠. 예. 그리고 이제 유니티 마스터라고 적혀있는데, 저 유니티 마스터는 뭐냐면, 아니, 오해를 해요. 유니티 마스터를 딱 적어놓으면, 네가 뭔데 유니티 마스터냐? 네 마음대로 마스터냐? 너 유니티 잘하니까 네 혼자 마스터 쓰냐? 나눠서 그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니티 코리아에서, 작년에 유니티를 잘 사용하는 사람 10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10명, 넘버 1부터 10까지 10명을 딱 뽑아서 이 정도는 마스터급이라고 칭호를 줬어요. 유니티 마스터라고 칭호를 유니티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작년하고 올해 연속 2번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유니티 마스터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인정된 거예요. 그냥 제가 소드 마스터라든지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유니티에서 인정한 마스터고요.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블로그, 신게임 개발자 서울상경기, 전 부산 사람이거든요. 블로그나 운영한 스터디 혹은 옛날에 했던 팟캐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볼 온라인은 10년 전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을 개발했죠. 이때는 MMORPG, 이때 엔진은 일본의 피파를 만들었던 랜더웨어 엔진이라는 엔진을 사용했었습니다. 야구신 이거는 하복의 비전 엔진을 사용해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데스티니 차일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유명한 게임이죠. 여러 가지 의미로. 네, 그래서 데스티니 차일드 만드는데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참 출시할 때도 유니티로 만들었냐? 뭐 그런 거 물어봐요. 아니 혹은 언리얼로 만들었냐? 그때 언리얼이 모바일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유니티로 많이 만들지 않느냐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C4 자체 엔진 개발입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좀 더 많은 튜닝을 할 수 있었죠. 유니티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엔진을 만들었고 클라이언트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 데스티니 차일드는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입사하고 초창기에 8명이었고 출시할 때까지 한 12명 정도 만들었어요, 사실은. 막 50명, 60명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유니티로 게임 개발 입문이기 때문에 유니티가 무엇인지, 유니티란 게임 엔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자, 우선 유니티를 보면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C샵이라든지 유니티 하려면 C샵을 해야 되냐, 유니티 하려면 또 C샵 따로 공부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게임 엔진이라는 거는 사실 도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 엔진이라는 건 이렇게 보면 하복 엔진, 유니티, 언리얼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하고 매칭이 되는 건 뭐냐면 사실 파워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까 전 포토샵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게임을 만들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모든 기능을 잘 사용한다 해서 PT를 정말 잘 만드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파워포인트 도구를 한 2~3개밖에 못 쓰더라도 PT를 정말 예쁘게 만든 사람이 있고 그리고 혹은 더 중요한 거는 PT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원하는 내용, 내가 만들고 싶은 내용이 있어. 그러면 이 도구를 갖고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거나 그 도구를 제대로 이용하면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 하는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게임 개발 엔진은. 네, 유니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게임 엔진은 많습니다. 유니티와 언리얼만 있는 게 아니라 크라이 엔진이나 아까 하복 엔진이라든지 전 세계로는 수억 굉장히 많은 엔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모바일 게임을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죠. 유니티라는 엔진은 특이하게 한국만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엔진이에요. 왜냐면 해외는 모바일 게임 북유럽 쪽이나 캐나다 이쪽 빼고는 여전히 콘솔 게임이 대세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콘솔 게임은 유니티를 안 써요.
유니티는 모바일에 굉장히 특화된 엔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가장 발달한 한국, 일본,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엔진이에요, 사실. 해외는 여전히 언리얼을 더 많이 쓰죠. 콘솔 게임 만들 때. 유니티는 5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5에서 2017로 이제 버전이 또 올라갔죠. 제가 유니티를 처음 접했을 때는 2.5인가? 2.5 때부터 썼어요. 자, 그래서 유니티 뭐 설치하는 건데, 뭐 다들 설치해 봤다니까 아실 거고요. 라이센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퍼스널 라이센스가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퍼스널 라이센스를 받았을 텐데, 퍼스널 라이센스도 프로하고는 기능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예전에는 프로하고 퍼스널 라이센스 기능 차이가 컸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100% 무료로 풀려가지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딱 차이가 하나 있는 게 퍼스널로 게임을 출시하면 시작할 때 유니티 로고가 떠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퍼스널로 만들어서 게임 출시해도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스토어 가가지고 인디 게임들 받아보면 시작할 때 유니티 로고 뜨는 게임들 많아요, 이렇게. 그건 퍼스널로 만들어서 출시한 거예요. 퍼스널 만들어서 출시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고급 기능들이 프로가 쓸 수 있는 굉장히 고급 기능들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그게 필요 없을 거예요.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하고 신속하고 고성능인데 제일 마지막만 틀렸습니다. 고성능 아니에요. 유니티의 장점은 유연하고 신속하긴 합니다. 그리고 간편한 거죠. 근데 고성능은 아닙니다. 현존하는 엔진 중에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게 유니티입니다. 언리얼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 요즘 언리얼로 만드는 RPG들 많이 나오잖아요. 언리얼하고 비교하면 유니티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체 엔진에 비하면 훨씬 많이 떨어지고요. 아마 데스티니 샤이드를 유니티로 만들었다면 저 정도, 저희 갤럭시 S3에서 60프레임 나오거든요. 최적화를 다 해놔가지고. 근데 절대 안 나옵니다, 유니티에서는. 자, 유니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유니티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라서 유니티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거짓말이거든요. 고성능은 아닙니다. 저성능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유니티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 아까 질문 중에 최적화 질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유니티로 게임을 만든다는 건 최적화와 싸움이에요. 성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간단한 클리커라든지 간단한 퍼즐 게임 만든다면 성능이 중요하지 않은 게임 만든다면 티가 안 나요. 근데 좀 고성능을 좀 올라가고 여기 특히 아트 출신들 계시는데 아트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게임 만들고 싶어 한다면 엄청 싸워야 돼요, 유니티하고.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한 번씩 알스 신자 모드예요. 하다가 이제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할 겁니다. 알아두면 다 좋은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그게 알아야지만 이제 기초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유니티가 속도가 가장 느린 이유는 C샵 때문입니다, 사실. 왜 C샵 때문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C샵을 한 번도 처음 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유니티가 C샵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했냐 그러면 저 두 가지 언어가 현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쉬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C++로 유니티를 하라고 그랬으면 지금처럼 많이 퍼져 있지 않을 거예요. 뭐 나 1인 개발할래. 솔직히 택도 없어요. C++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 C++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언어라는 느낌을 알잖아요. 특히 아트분이나 비프로그램 분들이 C++로 게임 만들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C++로 유니티를 해야 된다 그러면 1인 개발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근데 C샵이라는 편한 언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1인 개발도 가능하고 프로그램적 기술이 높지 않아도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안 쓰니까 잘 무시하고. 자, 근데 이제 C샵이 문제 중에 하나는 C샵은 C++에 비해 속도가 거의 10배 가까이 늦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개선됐어요. C샵도 버전 6.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C샵도 그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그때 첫 버전에 든 C++에 비해서 100배가 느렸어요, 속도가.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 6.0까지 왔을 때는 C++과 성능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면 유니티는 C샵을 쓰는데 옛날에 늦었어도 지금 빠를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삐. 왜냐면 유니티는 껍데기 개념 발전했는데 알맹이 발전을 못했어요. 유니티의 C샵은 2.0입니다. 지금 시대가 6.0이 됐지만 유니티의 C샵은 유니티 2 버전일 때의 C샵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 3 쓸 때, 유니티 4 쓸 때 모든 개발자가 유니티 측에 요청을 했어요. C샵 버전 올려달라. 버전 올려달라. 안 올려주냐?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내부의 C샵이 굉장히 버전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C샵은 다 개선되는 문제들이지만 오리지널 C샵은 유니티의 C샵은 옛날 버전이라서 개선이 안 돼 있어요. 즉 껍데기는 자동차로 비교하자면 껍데기는 막 람보르기니처럼 만들어놨는데 알맹이는 티코예요, 여전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고생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부분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적화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아까처럼 솔직히 얘기해서 유튜브에서 야매로 배우면 그걸 안 가르쳐 주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캐릭터를 구성하고 드래그 앤 드랍하는 걸 가르쳐 주지 어떻게
이걸 최적화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니티는 항상 최적화하고 싸움이 돼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기초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기초를 하나 배웠죠. 유니티의 C샵은 굴이다. 유니티의 C샵의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이따 배울 건데요. 나중에 또 가면서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C++에서 C샵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줘요. 그게 C샵이 편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한번 학교 다닐 때 혹은 주변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분, C++ 공부하다 포기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포인터 이런 게 나오면 졸라 어려워요. 갑자기 막 메모리 나오고 포인터 나오면 갑자기 이상해져요, 머리가. 그런데 C샵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와, 정말 좋은 언어다. 맞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C샵은요. 이때의 C샵은 아닙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고도의 최적화, 이것도 불안한데요. 자기가 최적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도의 최적화를 하세요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하세요가 생략돼 있어요. 왜냐면 유니티의 C샵은 옛날 버전인데 우리가 여기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자동차에 비유해서 그런데 차 운전하시는 분들 수동차가 있고 오토매틱이 있어요. 어느 게 연비가 더 좋을까요? 수동이 더 좋죠. 당연히. 당연히 수동 기어가 훨씬 더 연비가 좋아요. 오토매틱보다는. 오토매틱이 편하긴 하지만 연비는 수동보다 떨어지죠. 즉 자동이라는 건 편한 걸 대신에 성능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C샵은 메모리 관리를 자동화해 주는 대신에 성능을 희생했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부터 지금부터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중요한 겁니다. 가비지 컬렉터라는 개념을 얘기하겠습니다. 맞죠? 자,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GC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자, 유니티의 기본부터 오늘 설명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저 얘기가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 유니티로 게임을 만드는 순간 게임 만들어서 출시하고 죽을 때까지 이거 싸워야 돼요. 자,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뭐냐면 C++의 메모리는 수동 관리입니다. 내가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를 내가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메모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관리할 게 너무 까다로워요, 사실은. 근데 C샵은 유니티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동이란 말은 메모리 생성과 해제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뜻인데 생성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해줘요. 근데 쓴 메모리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해제할 거냐? 그 해제해주는 게 가비지 컬렉터에서 쓰레기 수집자가 자동으로 해줘요. 네가 메모리 해제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게 C샵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유니티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메모리를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오케이, 메모리 마음대로 썼어요. 근데 C++는 내가 메모리 10개 뿌렸어. 그럼 이제 하나씩 쭉으로 다녀야 돼요. 또 써야 되니까. 근데 이 C샵은 메모리를 10개 딱 뿌렸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끝나면 타타타 돌아와요, 자동으로. 멋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언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버리고 내가 쭉으로 가면 그때가 내가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얘는 자동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 돌아오냐?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가장 C샵의 X 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왜? 아니 그럼 신경 안 쓰면 얼마나 좋냐? 맞아요. 신경 안 쓰니까 엄청나게 좋아요. 알아서 돌아오고 알아서 해제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게 가장 커요. 아니 그러면 메모리 터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메모리 더 쓰게 되면 부족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때 회수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메모리를 뿌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줍는 것도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두 가지가 프로그램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C샵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쓰레기를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리고 필요할 때 쭉 옵니다. 근데 하나만 쭉 오면 괜찮겠는데 하나 줄 때마다, 쉽게 해서 하나를 줄 때마다 시간이 1초가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도 작아요, 사실은. 가정을 1초가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하나 줄 때. 근데 내가 이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100개를 뿌려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해소를 해. 근데 난 2개 정도만 필요해. 그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가가지고 100개를 주워와요, 그건 다시. 언제?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임의의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줄 때 1초가 걸린다면 100개를 주는 순간 100초가 걸립니다. 그때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게임이 멈춥니다. 그게 유니티로 만든 게임은 무조건 렉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귀한 게임을 만들면 자기가 메모리를 회수할 때 그 순간에 렉이 생겨요. 게임이 전체가 멈춰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해소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죠.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떡하라고? 그러면 게임이 플레이 중에 해소 안 하면 되지 않냐? 로딩 타임 있잖아요. 다음 스테이지 넘어갈 때 로딩 타임 때 해소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유니티와 C샵은 그런 거 지원하지 않아요. 자동이라 그랬죠. 내가 유니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C샵은 자동이라 그랬지 왜 네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기능 없다고. 왜 로딩 타임 네가 하려고 그래? 그런 거 없어. 내가 게임 중인데 닥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겁니다. 즉 내가 한창 보스를 잡고 마지막 필살기를 쓰는 순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혹은 총을 피하려고 해도 갑자기 멈출 수 있어요. 이거 회피할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을 드릴게요. 없습니다. 유니티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하면 C샵이 지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중간에 이 현상을 막을 수가 없는데 이 현상을 회피할 수는 있어요.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공부하러 왔잖아요. 자, 대충 아시는 분은 손 들고 대답. 메모리를 적게 만든다. 그렇죠. 정확하면 메모리를 적게 만든다. 네. 네, 오브젝트 풀링도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메모리를 적게 만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오브젝트 풀링도 같습니다. 그냥 가비지 컬렉터에 아무것도 안 넣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가비지 컬렉터에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즉, 메모리를 생성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이 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제가 했던 5분 전에 얘기가 돌아갈게요. C샵이 C++보다 편한 거는 메모리를 자동 관리해 주는 게 있어 편하다 그랬죠. 근데 자동 관리가 되니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결론은 메모리를 생성하지 않아야 돼. 다시 돌아와서 메모리 다시 관리를 하게 되는 게 생겨요, 오히려. 근데 관리가 오히려 C++보다 더 어려워요, 이제는. 메모리를 자동 해제되지 않도록 내가 알아서 생성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이제 골치 아파져요. 근데 그 부분이 유니티 프로그래밍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C++는 잘 안 쓰는 오브젝트 풀링이라든지 뭐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수많은 디자인 패턴, 아키텍처가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거의 90%는 메모리를 할당 안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자동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동한테 죽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더 고려할 게 많아야 돼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니티 화면에다가 캐릭터를 10개 띄워라, 총알을 100개 만들어라. 정말 쉽습니다. 제가 가르치면 5분 만에 돼요, 그거는. 그런데 총알이 100개 나오고 캐릭터가 10개가 나오더라도 렉이 안 생기게 만들어라. 그러면 5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2주, 한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유니티예요.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캐릭터 10마리 뛰어다니는 건 정말 쉽습니다. 5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는 한 달, 두 달을 공부해야지만 가능해요. 그게 유니티를 기초로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 더 좋은 거는 그 10명을 놓을 때 그런 얘기 하죠. 아티스트나 뭐 혹은 기획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캐릭터 10개 띄워달라고. 나 유니티 좀 공부해봤다고. 이거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되지 않냐고. 맞아요. 맞는 말이거든? 근데 프로그램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얘기는 싸우자는 얘기지. 띄울 수는 있지. 띄워서 렉 생기는 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아트나 기획자 생각 안 하죠. 아니 뜨잖아.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게임을 돌아가는데 모바일에서 특히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데 렉이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하려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야지만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매가 아닌 제대로. 그러니까 이 수업을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회사 가서 프로한테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봤더니 되던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밑에 할 거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자, 이름에도 이제 유니티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고 사용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현존하는 게임 엔진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격이 저렴하죠. 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무료잖아요 했는데 사실 무료가 아니에요. 그거 무료로 해서 출시됐을 때 수익이 얼마더라? 1억인가? 1억 이상 넘어가면 20%인가 30%인가 뗍니다. 물론 1억 이하가 되면 상관없어요. 그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래도 딴 엔진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죠. 언리얼 엔진은 30억 정도 하거든요. 더 되는 것도 있는, 그 라이센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평균 30억 정도 하는데 공짜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멀티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잠깐 이제 알쓸신잡으로 얘기를 할게요. 유니티를 가장 좋은 애 중에 하나가 멀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유니티 자랑이거든요. 유니티는 자기 우리 멀티 플랫폼 플스부터 PC, 플스, 엑박 다 지원한다 우리는. 개소리입니다. 정확하면 유니티는 휴대폰용 엔진이에요. PC용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PC와 휴대폰, 즉 아이폰과 iOS까지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특화된 엔진이에요. 왜 아냐? 제가 지금 콘솔을 유니티로 만들고 있거든요. 멀티플랫폼 제대로 지금 못해요. 왜? 제가 NDS, 닌텐도 3DS를 창세기 전에 만들고 있는데 NDS 3DS용으로 해요. 콘솔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뉴스로 공개돼서 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지금 유니티로 만드는데 제가 거기서 엔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NDS에서 유니티에서는 되는데 NDS 안 되는 기능이 태반입니다.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는지 얘기도 안 해요. 유니티가 얘기해줘요. 이거 왜 안 돌아가요? 유니티가 답변을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 돌아가네요. 끝이에요. 멀티 플랫폼이라면 죄송합니다. I'm sorry. 그럼 끝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NDS와 PS 비타, 닌텐도 스위치 창세기 전은 멀티 플랫폼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유니티를 선택했는데 우리의 가장 큰 후회가 그겁니다. 아씨, 자체 따로 만들겠다. 차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유니티 개념들의 용어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용어들 얘기할 거니까 특히 유니티를 처음 켜보시는 분들 많으니까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유니티에서 용어는 SS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리소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게임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SS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3D 모델이나 아까 사운드, 그다음에 그림 파일, 즉 우리가 인간은 텍스처나 BMP, JPG, 그리고 역시 스크립트, 우리가 만든 C# 스크립트도 역시 SS라고 합니다. 즉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들은 다 SS라고 통칭을 해요. 그래서 그 에셋들을 파는 곳이 바로 에셋 스토어예요. 그래서 SS를 꼭 3D 모델링이나 그 아트 리소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크립트라든지 툴에 대한 확장 기능들도 역시 SS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니티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가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니티를 처음 실행시키면 오른쪽 서비스 메뉴가 쫙 뜨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니티에 인디게임 만들면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광고를 붙일 때 어떻게 붙일까 막 고민, 옛날에 어려웠어요. 그거를. 막 동영상 광고를 붙인다든지 뭐 게임 뜨면 광고를 붙인다든지 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유니티 에즈라고 유니티가 광고를 제공해 줍니다. 이거 딱 클릭해서 붙으면 한 2줄 코딩하면 광고 딱 나와요. 그냥. 어려운 거 없어요. 바로 클릭하면 돼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겠지만 멀티플레이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빌드, 그다음에 유니티 분석하는 거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유니티 에즈를 쓰는데요. 나머지 기능들도 유니티가 기본적 서비스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단지 코딩뿐만 아니라 개발을 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디폴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니티로 개발된 프로젝트를 보면 뭐 최초로 가장 항상 나오는 게 템플런이에요. 유니티로 제일 최초에 만든 게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초창기였죠. 그때 5억 다운로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려워요, 사실. 요즘 게임 워낙 많아져가지고 이때 게임 워낙 없었을 때니까 혼자서 전 세계적으로 5억 다운로드, 지금은 100만 다운로드 나와도 대박인데 1000만, 100만 나와도 5억을 나왔죠. 그래서 대박이 났죠. 게임은 무한 런닝 게임이죠.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길 건너 친구들. 이건 호주에서 호주 개발자 2명이서 아트 1명, 프로그램 2명이서 만들어서 프로토타입까지 2일 걸렸고 출시까지 6주 만에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90일 동안 1000만 불 수익을 올렸어요. 이런 게임들이죠. 다 광고 수익이나 간단한 인앱 결제들로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트분은 스매시 더 배틀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게임인데 국내 1인 개발사 중에 성공한 개발사 중에 하나고요. NC 다니던 한대훈 씨라는 이제 아티스트 혼자서 3D 아티스트 혼자서 만든 게임이에요. 혼자서 1년 동안 개발한 건데 혼자서 이제 유니티 전혀 모르는 여러분처럼 유니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년 정도 집에서 공부하면서 개발한 거예요. 공부해서 개발해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런칭 타이틀이고 스팀에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 게임 하나로 3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죠. 1인 개발해서 3억 벌었으니까 연봉 3억이잖아요. 그러면 뭐 성공한 거죠. 근데 그분도 전혀 몰랐어요. 그분 전혀 프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아트만 하시던 NC에서 아트만 하시던 분이라서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게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사실 하나는 유니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옛날 C++였으면 이런 거 못했죠. 아티스트 혼자서 이런 거 못했죠. 근데 유니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몽길부터 시작해서 뭐 모니먼트 밸리, 카카오런, 그다음에 최근에 유니티로 만든 게임 중에 가장 넘사벽 게임이 하나 나왔죠. 아티스트 분들은 그렇겠지만 원래 유니티가 항상 까이는 게 언리얼보다 때깔이 구리다고 까였어요. 그래픽이 구리다고 사실은. 개발하기 쉽지만 언리얼급 그래픽은 안 나온다. 근데 그거를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극복한 게임이 있죠. 다크 어벤져 3입니다. 다크 어벤져 3가 유니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게임 개발자고 그래픽스 프로그램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다크 어벤져 3 보고 이건 언리얼이겠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유니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크 어벤져 3가 뭐 많이 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유니티로 만들었을 때 그래픽이 얼마큼 끝판왕까지 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어벤져 3 개발팀 그래서 인터뷰 때 얘기를 했죠.
다음에 유니티 안 쓸 거라고 절대. 이게 마지막이라고. 다음에 언니를 쓸 거라고. 그만큼 가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유니티를 만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 뭐 좋아진 게 아니라 그거죠. 도구가 좋아졌으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당신들은 얼마든지 좋은 게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유니티의 컨셉이에요. 유니티 재밌는 게 유니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원버전이 나왔을 때 유니티의 컨셉이 그랬어요. 게임 개발의 민주화라는 말을 썼어요. 데모크레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게임 개발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여기도 인디 게임 개발하시는 분 많지만 누구나 게임 개발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인디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다라는 게 유니티죠. 뭐 물론 여기 다른 분야도 있을 겁니다. 게임의 분야에서 뭐 우주 공간 건축, 뭐 시뮬레이터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즉 3D나 2D로 만드는 건 유니티로 많이 만들어요, 사실은.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R, VR 분야에서도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뭐 사용되는 건 게임, 어플리케이션,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등 그래픽스가 활용된 모든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유니티 맞는가? 아까 지만 모든 플랫폼을 지원하지만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멀티 플랫폼 구라예요. 그리고 잘 사용하지 못하면 비효율적인 게임 만들려면 잘 만들 수 있어요. 효율적인 게임 만들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니티 쓰기 전에 기본기를 익혀놔야 돼요. 이 기본기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실 언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C샵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뭐 오늘부터 당장 배우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12주 동안 C샵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될 건데 중요한 건 C샵이라는 개념은 버려야 돼요. C++이 중요하냐, C샵이 중요하냐, 자바가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는 C샵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그래밍 개념을 익혀야 돼요. 언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각자의 특징이 있지만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사람들은, 안 해본 사람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C샵을 할 줄 알면 C++ 할 줄 아냐? 예, 맞습니다. C샵 할 줄 알면 C++ 할 수 있어요. C샵 할 줄 알면 자바도 할 줄 아냐? 예, 할 수 있어요. 한 번 익혀놓으면 그게 그림판이 됐든 포토샵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뭐 다시 자동차 같은 거 비유하자면 이 차 하나를 몰 줄 알면 딴 차 다 몰 수 있어요. 약간 느낌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차를 내가 아반떼를 몬다고 해서 렌트를 했는데 딴 차를 렌트했는데 못 모냐? 아니, 몰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왜냐면 나머지 방법 다 똑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차를 모르는 방법이 아니라 아까지만 운전을 어떻게 하고 뭐 차선을 어떻게 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고생할 분들은 제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 기획자분들은 괜찮아요. 학생들 괜찮습니다. 아트 분들이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제가 아트 분들도 많이 가르쳐 봤는데 미리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뇌는 자네 우뇌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정말로. 가르쳐 보니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아트를 관장한 부분과 프로그래밍 관장한 부분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아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트가 발전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공대 내에는 완전 반대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선 프로그래밍 하려면 뭐부터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뇌부터 고쳐갖고 오라고 그래요. 뇌를 고쳐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를 완전히 다르게 봐야 돼요. 아트 같은 경우는 큰 부분을 먼저 봐요, 사실은. 구도를 먼저 봅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다 작게 봐요. 반대로 하나하나를 봐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아트는 뭐를 하려면 사람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사람 전체 모양을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듬어가지고 이제 디테일업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은 반대입니다. 우선 대가리부터 만들고요. 다리부터 만들고 손 만들고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트, 이게 사람이다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래밍 잘한다는 건 물론 전체 모양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작은 파츠를 잘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조합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니티의 기본 컨셉이에요. 이거를 누가 아까 디자인 패턴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디자인 패턴 중에서 컴포지트 패턴 혹은 컴포넌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뭐 안 해도 됩니다. 메모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뭐 이거 숙제 뭐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컴포넌트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컴포넌트를 조합해가지고 커다란 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의 기본 컨셉을 딱 한마디로 하면 유니티와 가장 닮은 게 뭐냐? 유니티가 덴마크에서 만든 엔진이에요. 근데 덴마크에 가장 큰 수출품이 있어요. 발명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레고. 맞습니다. 덴마크의 가장 그중한 발명품은 레고입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비교가 레고하고 비교됩니다. 유니티는 레고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레고를 팔 때 다 완성된 걸 팔진 않잖아요? 거기에 조각들이 파츠들이 있죠. 그걸 조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유니티의 기본 컨셉이 그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레고를 생각해야 돼요. 유니티를 만들 때.
하나하나 파츠를 만들고 그 파츠를 조합하면 커다란 게 돼. 이거를 이렇게 조합하면 강아지가 되고 이렇게 조합하면 로봇가 되고 이렇게 조립하면 집이 돼. 이 개념을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우리는 파츠를 조립하면서 게임을 만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파츠가 필요할까?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트분들이 잘 못해요. 사실 반대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뇌를 이쪽으로 좀 많이 쓰는 연습, 좀 뇌를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게 우리가 얘기한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 물리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게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수학, 물리는 필수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수학, 물리하면 이제부터 머리가 아픈데 유니티를 필요한 거 하나 빠졌어요. 유니티를 필요할 때 세 가지 필수 기능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어느 프로그래밍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니티를 공부할 거고 유니티를 쓰기 위해서는 영어입니다. 영어 회화를 잘하라는 그런 토익 만점 그런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영어 유튜버가 나오든가 영어 문서 나왔을 때 대충 이런 말이구나 하고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엔진이고 수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수많은 FAQ가 있어요. 웬만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물론 영어로요. 한국 사람들은 글을 잘 안 써요. 글 같은 거를. 근데 외국 사람은 영어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어로 검색하면 필요한 거 다 나와요. 유니티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 동영상까지 다 나와요. 근데 영어를 잘할 줄 알면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유니티가 영어예요. 유니티 한글판이 없어요. 유니티부터 쓸 때부터 다 영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영어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코딩하기 위해서는 수학도 필요하고요. 간단한 물리도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학하고 물리 수준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대학교 공업수학, 공업물리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중학교 수준이면 돼요. 중학교 수학과 물리에서 안 넘어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과 물리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픈 걸 해요. 근데 중학교 수학과 물리 수준을 할 줄 알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게 할 줄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쉽다고 모든 걸 해주는 건 아닙니다. 쉽긴 쉬워요. 100% 맞습니다. 쉽다고 다 해주진 않아요.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걸 툭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걸 만들 수 있을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필요해요. 거기까지 만들면 그 다음부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한테 현재는 모바일 기준이다 보니까 모바일 쪽 많이 쓰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받는 3D 엔진이고 많이 사용되는 3D 엔진이죠. 2015년 자료까지 나왔는데 2017년에 더 늘었죠. 그래서 얘기할게요. 게임 개발에서 유니티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게임 개발에 위해서는 유니티만 공부하면 되냐?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사실 이 1시간 동안 한 얘기는 다 그거예요. 유니티는 게임 엔진일 뿐이고 그러니까 핵심 파츠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시사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게임 필요한 지식인 알고리즘, 물리, 수학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 강의는 이제 입문용에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원하는 게임 만들기 위해서는 유니티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인 개발을 하시거나 이걸 단지 의사소통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기준을 배우겠다 하신 분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인디게임 만드신 분도 계시는데 대표님도 계시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도 이제 여기 경기게임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긴 다 인디게임 개발팀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인디게임 개발팀들이 게임이 다 허접해요. 근데 그게 왜 허접할까? 자기들이 그림을 못 그려서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적어서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다 튀어나온 아이디어도 갖고 있고 정말 획기적이다, 멋지다는 아이디어도 갖고 있어요. 근데 만드는 게임은 다 허접해요. 왜? 발목을 잡는 건 테크니컬한 기술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정말 멋진 게임 상상할 수 있지만 그걸 구현할 수가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디게임들이 어떻게 되냐? 아, 머리 정말 아이디어가 있는데 구현할 수 있어? 아니, 어려울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 구현할 수 있는 걸로 만들자. 그래서 클리커 같은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떤 게임 만드냐는 건 사실 기술이 작용해요. 기술의 파이가 늘어나면 만들 수 있는 게임이 훨씬 많아집니다. 단지 클리커가 아니라 뭐 RPG도 만들 수 있고요. 혹은 더 전략적인 게임도 만들 수 있겠죠. 기술력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기술력이 없으면 더 작아져요. 그래서 기본기를 배우고 그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확장을 시키면 이 12주가 끝나더라도 혹시 인디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게임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개발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파이가 넓어져요. 기술을 알게 되면.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자, 유니티의 큰 구성부터 볼게요. 우리가 크게. 직접 유니티를 키기 전에 개념부터 머릿속에 넣읍시다. 유니티는 크게 게임 프로젝트, 씬, 게임 오브젝트 세 가지 단계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게임 프로젝트는
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씬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애니팡 같은 거 만들어친다면 한 스테이지가 하나의 씬이에요. 애니팡 1스테이지 1씬, 씬 1, 씬 2. 그래서 애니팡 1스테이지가 150개가 있다. 그러면 씬이 150개가 있는 겁니다. 쉽게.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는 약간 더 다른 개념을 쓰긴 하지만 우선 쉽게 러프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인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하나의 게임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RPG를 만든다면 UI 씬, 그래서 캐릭터 셀렉트 씬, 로그인 씬, 그다음에 필드 씬, 뭐 캐스트 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아까 퍼즐 게임 만든다면 1스테이지, 2스테이지, 3스테이지 씬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게임이 됩니다. 이걸 게임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그 각각 구성을 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씬은 이제 뭘 하냐? 게임의 장면 또는 상태를 유니티에서 관리해 다닙니다. 즉, 우리는 씬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씬들을 작업하게 될 거예요. 하나의 씬을 만들고 그 씬이 또 여러 개 모이면 하나의 게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씬 관리를 통해서 게임의 내빗하고 상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하나의 게임은 여러 개의 씬으로 구성되고요. 게임에서 하나의 스테이지는 하나의 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러프하게 생각하면요. 자, 그럼 씬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게임 오브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게임 오브젝트는 또 무엇이냐? 게임 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즉, 씬에 게임 오브젝트가 아닌 건 없어요. 자, 좀 더 쉽게 생각할게요. 우리 이 건물을 지금 경기 창조혁신센터 이 건물을 하나의 게임 프로젝트로 생각한다면 각 층은 하나의 씬입니다. 각 층마다 다른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한 층 이 씬은 여러 가지 게임 오브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을 얘기하자면 어떤 게임 오브젝트였냐면 여러분도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예요. 나도 게임 오브젝트고요. 역시 노트북도 게임 오브젝트고 이 책상도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라이트 혹은 에어컨 전부 다 게임 오브젝트예요. 즉 게임 오브젝트끼리 뭉쳐 모이면 이 씬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 씬들이 모이면 이 건물을 구성할 수 있죠. 이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계층 구조라고 하고요. 하이라키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이라키 구조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니티는 하이라키 구조로 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게임에서 캐릭터, 배경, 아이템, 적, 총알 등 모든 것,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무조건 게임 오브젝트예요. 즉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고 게임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씬을 만들고 씬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든다 라고 머릿속에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컴포넌트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는 뭐냐면 이 게임 오브젝트의 기능을 추구하는 조각들이에요. 이 오브젝트가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중력을 적용하고 싶어. 중력을 적용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기능입니다. 그냥 이 오브젝트를 화면에 놔두면 얘가 알아 중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어떤 엔진들은 옛날 방식으로 따지면 이런 게 또 있어요. 여기다가 중력 온오프, 뭐 껐다 해서 메뉴가 100개 있고 그래서 온오프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옛날 방식, 엔진 방식이에요. 근데 유니티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조립식이에요. 레고식이에요. 즉 게임 오브젝트 하나 갖다 놔요. 그래서 만약에 캐릭터라는 게임 오브젝트 하나 갖다 놨어. 아니면 칼 같은 걸 게임 오브젝트 갖다 놨어요. 칼이나 3D 모델을 여기다 화면 공중에 놔두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 떠 있습니다. 이걸 중력에 맞춰서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 중력이라는 오브젝트를, 컴포넌트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얘한테 붙여요. 그럼 얘는 이제부터 중력이 먹습니다. 얘가 충돌을 하고 싶어. 그러면 충돌이라는 또 컴포넌트를 갖고 와요. 그래서 충돌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얘는 중력도 되고 충돌도 돼요. 이런 식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조립하는 겁니다. 즉, 이 노트북이라는 거는 어디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럼 충돌을 넣어요. 중력도 좋은데 중력도 돼. 근데 그 외에 컴퓨터 커지고 인터넷도 할 수 있어. 그럼 인터넷이라는 컴포넌트를 넣어요. 왜 인터넷도 돼.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유니티 개발의 전부 다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팀장이면 이렇게 팀원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거 먹으면 5초 동안 무적되는 거 컴퓨터 기능 하나 만들어. 너는 이거 먹으면 캐릭터가 10배로 커지는 거 하나 만들어. 그리고 너는 이걸 만들면 캐릭터 투명해지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그럼 각각 따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배치만 하면 돼요. 빨간색 별은 이 컴포넌트 집어넣고 노란색 별은 이 컴포넌트 집어넣고 흰색 별은 이 컴포넌트 집어넣으면 각각 다른 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니티 개발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여러분 12주 동안 할 건 이거예요, 전부 다. 컴포넌트를 게임 오브젝트에 넣고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씬에 배치한다. 이게 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유니티 게임 개발입니다. 이제 거기다 좀 더 복잡한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죠. 이 별을 먹으면 HP가 점점 깎이는 대신에 무적이 돼. 이거는 캐릭터가 2배로 커지지만
데미지도 받는 데미지 2배가 돼. 이런 걸로 이제 점점 조합하고 복잡한 기능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게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보면 얘기하는 게임 프로젝트, 씬, 게임 프로젝트, 씬, 게임 오브젝트, 그다음에 컴포넌트.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개념입니다. 이제 이걸로 유니티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